QLD TQQQ 하시는 분들 1억 모으면 이제 숨통 좀 트일 줄 알았는데 세상은 또 말합니다. 이제 3억부터 진짜다. 3억부터 복리가 보인다. 3억부터 돈을 번다. 이 말 들으면 솔직히 힘 빠집니다. 1억 모으라고 해서 아껴 쓰고 참을 거 참고 월급 들어오면 먼저 투자하고 사고 싶은 거 미루고 그렇게 겨우 1억 만들었더니 이제는 3억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3억 만들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5억은 있어야 안정권이다. 5억 만들면 10억부터 삶이 바뀐다. 10억 만들면 30억은 있어야 진짜 자유다. 이렇게 숫자는 계속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탈감을 먼저 잡고 가야 합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남의 숫자와 내 숫자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계좌가 빠질 때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지금 너무 늦은 것 같다는 감각입니다. 나는 이제 1억인데 누군가는 3억을 말하고 누군가는 10억을 말하고 누군가는 이미 은퇴를 말합니다. 이때 마음이 급해지면 복리를 타려고 시작한 투자가 어느새 한 방을 노리는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꾸준히 모으려고 했는데 3배 레버리지니까 빨리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분할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놓치면 다시 못 살 것 같아서 한 번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10년을 보려고 했는데 한 달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전략을 바꿉니다. 원래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복리를 모를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리를 머리로만 알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복리는 공식으로 보면 너무 쉽습니다. 원금에 수익이 붙고 그 커진 돈에 또 수익이 붙고 시간이 갈수록 곡선이 휘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계좌에서는 이게 전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천만 원에서 10% 수익이 나면 100만 원입니다. 고생한 것에 비해 작게 느껴집니다. 5천만 원에서 10% 수익이 나면 500만 원입니다. 조금 보입니다. 1억에서 10%면 1천만 원입니다. 이제 체감이 됩니다. 3억에서 10%면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은 복리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리는 3억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1천만 원일 때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3천만 원일 때도 시작됐습니다. 1억을 만드는 동안에도 이미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금액이 작아서 내가 그 시간을 아무 일도 없는 시간으로 오해했을 뿐입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진짜 어려운 구간은 여기입니다. 초반에 평평한 구간입니다. 매달 돈은 넣는데 계좌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뉴스는 시끄럽고 금리는 어떻다? 경기 침체가 온다. 엔비디아가 비싸다. 나스닥이 고점이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매일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계좌는 아직 작습니다. 버틴 보상은 작고 흔들림은 큽니다. 이때 사람은 묻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너무 느린 길을 가는 건가? 그냥 더 크게 들어갔어야 했나? 그냥 급등주를 탔어야 했나? 그냥 부동산을 했어야 했나? 그런데 이 질문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복리는 증거가 늦게 오는 게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매일 반대 증거를 보면서도 내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친구는 새 차를 사고 나는 자동 매수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나는 다음 달 현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오늘 누군가는 단타 수익을 인증하고 나는 계좌가 별로 안 움직이는 걸 봅니다. 이때 복리를 믿는다는 건 아무 근거 없이 희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맞는 구조를 내 감정이 승인해주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QLD TQQQ 투자자는 의지가 아니라 설계가 필요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피곤한 날 흔들립니다. 손실이 커지는 날 흔들립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말을 들은 날 흔들립니다. 내 계좌보다 남의 계좌를 더 많이 본 날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얼마를 먼저 투자할지 정해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얼마를 남길지 정해야 합니다. 갑자기 빠졌을 때 추가로 넣을 금액과 절대 건드리지 않을 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를 때 더 사고 싶어지는 마음을 막기 위해 이미 정한 금액 이상은 넣지 않겠다는 선도 필요합니다.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싶어지는 마음을 막기 위해 내가 왜 이 자산을 들고 있는지 문장으로 적어둬야 합니다. 이건 멋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복리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지만 더 깊게 보면 멍청한 짓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한 번의 충동 매수, 한 번의 공포 매도, 한 번의 몰빵, 한 번의 무리한 대출, 한 번의 물타기 착각,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음의 복리가 됩니다. 자산만 복리로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실수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조급함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비교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은 사람은 절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음의 복리를 피한 사람입니다. 카드값이 불어나는 걸 막았고, 소비가 습관이 되는 걸 막았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구조를 끊었고, 나중을 위해 오늘을 조금씩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투자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억이라는 말에 박탈감을 느끼면 그동안 쌓은 구조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아깝습니다. 1억을 만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조급함이 아닙니다. 더 정교한 구조입니다. 3억을 향해 갈 때는 단순히 더 많이 넣는 것보다 더 오래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생활비 때문에 팔지 않을 구조, 급등장에서 흥분해서 다 넣지 않을 구조, 뉴스 하나에 계획이 바뀌지 않을 구조, 남의 수익률에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구조가 필요합니다. QLD TQQQ는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감정을 더 크게 흔드는 자산입니다. 오를 때는 내가 천재처럼 느껴집니다. 빠질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정의 진폭을 견디려면 투자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손실을 얼마나 보면 잠을 못 자는지, 나는 급등장을 보면 얼마나 따라붙고 싶어지는지, 나는 현금이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나는 남의 인증글을 보면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기준으로 구조를 짜야 합니다.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니까 자동 매수를 둡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한 번에 다 넣지 않습니다. 나는 공포가 큰 사람이니까 비상금을 따로 둡니다. 나는 비교에 약한 사람이니까 남의 계좌를 덜 봅니다. 나는 조급함이 올라오는 사람이니까 수익률보다 보유기간을 먼저 봅니다. 이게 진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를 돈의 이야기로만 봅니다. 하지만 복리는 사람을 바꾸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평범함을 견디는 사람으로 바꾸고, 당장의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사람으로 바꾸고,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내 구조를 점검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평범한 하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계좌가 크게 늘지 않았어도 오늘 계획을 지켰다면 그건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충동 매수를 참았다면 그건 수익입니다. 오늘 공포 매도를 참았다면 그건 수익입니다. 오늘 무리한 대출을 피했다면 그건 수익입니다. 오늘 남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건 이미 복리입니다.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은 그 전에 먼저 변합니다. 소비하는 사람이 모으는 사람으로 바뀌고, 흔들리는 사람이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조급한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남과 비교하던 사람이 자기 기준을 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계좌의 복리보다 먼저 태도의 복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숫자를 겁낼 필요 없습니다. 3억은 여러분을 비웃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숫자입니다. 너는 지금 구조가 있냐? 너는 하락장을 버틸 현금이 있냐? 너는 오를 때 흥분하지 않을 규칙이 있냐? 너는 10년을 말하면서 하루짜리 감정으로 매매하고 있지는 않냐? 너는 QLD TQQQ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급함을 들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답이 부족하면 고치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1억을 만들었다는 건 이미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방향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자신을 더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정리하는 겁니다. 1억에서 3억으로 가는 길은 속도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나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흔들릴 것을 알고도 준비해둔 사람인가? 나는 숫자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숫자를 향해 가는 구조를 가진 사람인가? 나는 복리를 말하면서 매일 단기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느리지만 쌓이는 쪽에 내 삶을 맞추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종이는 이미 접히고 있습니다. 아직 얇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접는 순간부터 이미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복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날들이 사실은 계속 접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1억을 모은 분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도 못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했고 이미 많은 사람보다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3억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절망할 게 아니라 내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오늘도 QLD TQQQ보다 먼저 나를 관리하십시오. 계좌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수익률보다 먼저 반복 가능성을 보십시오. 남의 속도보다 먼저 내 지속 가능성을 보십시오. 복리는 오래 살아남는 사람 편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평범한 하루와 싸우지 마십시오. 평범한 하루를 쌓으십시오. 오늘도 정해진 만큼만 가고,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오늘도 조급함과 악수하지 말고 원칙과 악수하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